23번인데요. 23번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people이 나오죠. 자, 어,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식하는 것 같아. 그러니, 뭐를, that 이하를 인식하는 것 같아. 그러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문화적 활동이다. 어디에 의존하는, 또는 어디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sudden cultural tradice,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화적 전통, 어떤 특유한 특정 문화적 전통, 그 다음에 특정 공유된 이해, 특정 공유된 이해라는 것은 특정적으로 이렇게 공유된 이해,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특정적인 가치나 아이디어. 근데 그 특정적인 가치나 아이디어는 바로 어떤 가치나 아이디어냐면, 그 예술이 창조되던 바로 그 시간과 때에, 그죠? 그 예술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와 장소에서, 그죠? 그 시기와 장소에서 특유한, 그런 시기와 장소에서 그런 특이한, 그러한 그 시대의 가치관과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다. 예술이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다고 치자. 피카소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치자. 그 그림이 창조되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특징 지어졌던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특징 지어졌던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 가치나 이해를 얘기하는, 가치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루어졌던 어떤 특정 공유된 이해, 또 공유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알려졌던 이해되어지는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특정 문화적 전통들, 네. 또 그런 특정 문화적 그 전통에 반하는, 반해서 행동하는, 또는 그것을, 그것에 의존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이다.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활동이다. 근데 그 문화적 활동이란 것은 어렵게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그 예술이 발생되던 그런 어떤 그런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특정 지어졌던 그런 어떤 가치라든가 아이디어, 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공유된 생각들, 또 그때 당시에 공유되었던 그런 특정 문화적 특징들,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그런 문화 활동들이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러나 과학의 경우에는 어떠냐? 그런 얘기죠. 네, 과학의 경우에는 의견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의견이 나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견이 나뉘어지는지를 내용이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some scientist, 자, 어떤 과학자들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 Great, 굉장히 위대한 생물학자인 어, 헬데인, 자, 이런 그런 생물학자와 같은 몇몇 과학자들은 과학을 어떤 식으로 봐요? In a similar light. 네, 비슷한 점으로 본다. 그런 유사한 관점에서 과학을 본다고. 뭐를요? 과학을 보는데 이 과학을 조금 전에 예술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런.
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역사적 활동이다 그런 얘기다. Occurs in particular time and place.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 과학이 발생했던 과학이 나왔던 그런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활동이다. 역사적 활동으로 보고 있고 바로 that needs t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그 맥락 속에서,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그 역사적 활동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을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그 예술을 봤던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어, 그 지금 특정 그 시기와 그죠? 어떤 특정 시기와 그 장소에서 발생하고 또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될 이해될 필요가 있는 바로 뭐다? 역사적 활동이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과학도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는 그런 관점이다.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과학도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는 그런 관점이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과학을 순전히 어떤 객관적 추구로 보고 있어요. 객관적 추구, 객관적 탐구로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인데, 여기 being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 cultural viewpoint라든가, 문화적 관점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가치, 그것을 만들었던, 그죠? 과학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이나 그런 가치, 그죠? 그 과학을 만든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나 문화적 관점이나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과학은 문화와 완전히 별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탐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화적인 관점이라든가 가치에 의해서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의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철학자 그휴 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The belief.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there is underlying order of the world which is simply there to be discovered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더 믿음은 여기 이제 이때 대은 바로 뭐냐면 동격의 대십니다. 그러면 이 대디아가 바로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빌리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얘기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there is an underlying order of world.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얘가 실질적인 주어예요. underlying order of the world. 그랬어요. underlying of the world라는 얘기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근본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되기를 바라는 which is simply there to be discovered.
자, 거기에서 발견, 발견되었어서 단순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발견될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단순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The World Pure란 얘기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아주 순전한 세상이에요. 예. 어떤 순전한 세상이, 순전한 어떤 사실의 세상이에요. 순수한 사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수한 사실의 세계는 바로 뭐냐면 여기가 조금 어렵죠. Stripped of any link with value예요. Stripped, any 그 link with value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그 뭐야 그 어떤 그 가치죠. 어, 이 문장은 지금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과학의 관점을 설명하는데 이 필라소퍼 휴 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기에서 단순히 원래 있는 건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거야. 그런데 발견되어져야 할 그런 세상에 근본적인 어떤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단순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있는 세상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요거예요. 여기 포인트죠. The World of Pure Fact. 어떤 순수한 사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실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사실의 세계가 어떠한 가치와도 뭐 돼 있지 않아요? 스트리트 오브란 얘기는 벗겨져 있다는 얘기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는 법칙이라든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질서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발견되어야 된다고. 발견되는 거고 이 관점에서는 결국 뭐예요?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구조라든가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과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그것을 뭐 하는 거야? 발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학의 목적,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그런 과학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과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전한 사실의 세계,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발견되줘야 할 순전한 사실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뭐하고 상관없이 independently of any relationship it might bear contingently to human practices and experiences.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경험이죠.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경험이 contingently 혹여라도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관계죠. 그런 관계와도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순전한 사실의 세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과학이 두 가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아까처럼
예술과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점과,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영향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오로지 순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맥락,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영향과 무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적 맥락과 무관한지 아니면 무관하지 않은지, 그죠? 에, 그러한 문화적 맥락과 저기 뭐야 전혀 무관하면 어떻게? 그냥 오로지 순수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여기 조금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2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23번 문제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예술과 이제 과학을 갖다 비교했는데 과학을 특히 예술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하고 그냥 과학을 그냥 순수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도 연결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어떤 사실의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24번 문제는 정신적 발달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정신적 발달은 사실은 뭐에 이렇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코드와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사회적인 규범과 신호를 스스로 마스터링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인크리싱이 되는 거죠. 점점 더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신호를 스스로 마스터링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they can master only in social situation with support or more competent individual, typically adult라고 했어요.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유능한 개인들인 성인들의 도움을 받은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에서만 그들이 이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어떤 사회적 규범과 신호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그런 마스터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는 이런 성인과 같은 능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만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in this sense, 이 과정에서 이 mental development는 이 정신적 발달은 이 사회적 패턴을 내면화하고, 그죠? 사회적 패턴을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점점점 더 becoming responsible actor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그런 다른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액터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행위자들 속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들 속에서 자신도 또한 책임 있는
그런 행위자, 그야말로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멘탈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패턴들을 갖다가 내면화하고 사회적인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 사회의 그런 어떤 책임 있는 그런 구성원들 속에서 나도 똑같이 책임 있는 구성원이 점점점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는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사 책임, 형사 책임 연령을 15세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 15세로 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developed sufficient mental maturity to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 at this point. 이 시점에, 이 15세가 되면은, 어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accountable이란 말은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mental maturity, 충분한 정신적 성숙을 갖다가 사람들이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세가 될 때, 18세가 되는 나이에 사람들은 기분, 뭘 받냐면 어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거죠. 투표권을 받고, 그리고 따라서 formally included, 우리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어떤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에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나는 잘 몰라요. 뭘 잘 모르냐면, 이러한 나이의 경계가 정말 15살, 18살 이것이 옵티멀한지, 최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나, 뭐는 명백하냐면, 이 멘탈 디벨롭먼트가, 이 정신 발달이, 어, 다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각각 다른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비율로, 다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social and family environment. 그들이 they have been given. 그들이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회 환경, 가족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그들이 속한 사회적 또는 가족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자, 따라서 having formal limit, 어, 그 having formal limit, 어떤 공식적인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 어떤 특별한 나이에, 그죠? 특별한 나이에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 이거 봅시다.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 나이대에다가 어떤 이런 책임에 대한 공식적 한계를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특정 나이에, 그죠? 특정 나이에 관계대명사 구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책임에 대한 공식적 한계요. 책임에 대한 공식적 한계를 딱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얘가 이제 동사입니다. 다소 questionable practice다. 굉장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관행이다. 그런 얘기. 좀 의심스러운 관행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물론 문제는 뭐냐? whether it can be done any differently. 그럼 어떻게 다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신호와 규범을 모아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덴마크의 형사 책임 연령 15살, 투표권 연령 18살.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나이가 낮아졌잖아. 그만큼 그런 행위에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발달 속도가 좀 다 다르다는 거죠. 발달 속도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죠. 나이에 근거해서 책임감을 세팅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얘기. 이해되시죠?